여러분 안녕하세요. 토요일 밤에 사실은 지금 일요일이에요.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제가 토요일 점심시간 이전까지 콘텐츠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럼 이제 업로드가 이제 토요일 뭐 점심이나 이제 저녁 요쯤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참 가을이잖아요. 겨울이 가깝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업로드가 좀 이제 둘째가 돼 버렸습니다. 뭐 둘째는 아니고 시간이 좀 미뤄진 거는 맞는데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요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지만 뭐 일요일을 넘기지 않고 그 주에만 완성하면 된다. 좀 이런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, 그럼에도 제가 내용이 이제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, 이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거는 제가 이제 약속은 드릴 수가 있는데, 다만 뭐 내용이 뭐 이미 부실하죠.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조롭고,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콘텐츠는 아니잖아요. 물론 이제 겉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제 그런 면보단 이제 콘텐츠의 내용 그 자체가 이제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나름의 이제 조금 정성을 기울이고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부분이 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소홀해서 또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하려다 보면 많은 이제 시간과 노력이 이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러진 못해서 그건 좀 아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. 콘텐츠가 너무 단조롭죠. 변화를 주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한 1년은 된 것 같은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하여튼 뭐 좀 애를 써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좀 쉽지는 않아요. 개인 시간 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한동안은 뭐 변화가 좀 없을 가능성이 크다.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. 이제 그런 얘기고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런 형식적인 거거나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이상보다 콘텐츠 그 자체를 좀 집중해서 이제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을 좀 깊이 정말 지혜롭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힌트가 되고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그랬듯 계속 한번 해볼게요. 자, 늘 그랬듯이 이제 유로 달러 일봉이에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달러 가치가 지금 상승하자는 거잖아요. 차트가 내려가는 거니까. 뭐 반대면은 차트가 올라가면 이제 유로 가치가 상승이고 달러 가치 이제 하락이에요. 이걸 이제 좀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얘기도 여러 번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글을 약간 길게 썼죠. 그렇더라도 1분이면은 뭐 보고도 남을 정도의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글이니까 이걸 이제 읽어봐 주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는 이제 그 크루드 오일이에요.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름값이잖아요. 이제 기름값이 좀 올랐죠. 뭐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정학적 요인이라는 건 뭐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 전쟁,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얘들은 이제 뭐 변수라기보다는 상수죠. 그냥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는 뭐 자주 또 싸웠고 오랫동안 싸워왔고 뭐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전쟁 중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벌써 이제 4년 차로 접어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이제는 상수로 놓고서 이제 어떤 거든지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지 이걸 뭐 변수로 생각해서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는 아닌 거죠. 저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올랐다 하고 하는 거는 뭐 내렸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더라도 이제 또 평정심을 되찾고 원래의 이제 가격으로 회귀하고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계속 그래 왔기도 하고요.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름값의 이제 변동에 대한 이제 그간의 역사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계절적인 요인이죠. 뭐 여름이 오면은 아이스크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거 만드는 뭐 그런 제과 업체들 주가가 이제 오르듯이 뭐 겨울이 왔으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수요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이 올랐다 이러는 건데 이 난방 관련해서의 수요도 결국은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로 바뀌어져 가겠죠.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 뭐 이렇게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이 하이브리드라는 게 한마디로 잡종이라는 거잖아요. 섞였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게 왜 섞여 있겠어요? 이게 이제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더 좋은 건 맞지만 이 전기차가 완전하지 않고 내연기관도 단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혼종이 나온 거죠. 이 잡종이 나온 거잖아요. 뭐 전기차가 완전해서 괜찮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뭐 그 하이브리드를 뭐하러 만들겠어요. 전기차로 만들면 되고. 이 하이브리드라는 것도 이게 전기하고 이제 내연기관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가 난방을 하잖아요, 집에서. 대한민국 난방의 거의 절대 다수,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도시가스잖아요. 그 전기로 난방하면 사실 더 좋죠.
보일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동되고 난 다음에 방이 뭐 금방 바로 따뜻해지지 않지만 전기면은 바로 따뜻해지겠죠. 훨씬 깨끗하고 예, 설비도 간단하고 열선 깔면 되니까 예. 물이 지나가는 호스를 바닥에 깔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쉽고 유지 보수도 간편하고 예. 그런데 전기를 못 쓰죠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기로 해서 난방을 만약에 몇십 평, 몇백 평 되는 집에 한다면 뭐 몇백 평 되는 집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이 전기요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뭐 거의 없을 거예요. 예. 우리가 난방은 하이브리드예요. 예. 그래서 그 에너지, 그러니까 난방이 하이브리드라기보다는 뭐 정확히는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하이브리드인 거죠. 그러니까 전기만 쓰면은 참 편한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요금을 감당할 수가 없고 진짜 그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 자체가 비효율이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난방은 이제 가스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기를 뭐 쓰는 이런 식의 이중의 그런 에너지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, 그런 어떤 가정용 에너지 시장이 이제 흐름이 그렇잖아요. 이게 이제 전기가 훨씬 싸지고 이제 각 가정마다 태양광이라든지 뭐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보급돼서 누구나 이제 그 난방을 전기로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. 예.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기름값은 이렇게 뭐 정말 추워지는 계절이 오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은 계속 나오겠죠. 예. 자, 뭐 하여튼 뭐 하이브리드를 이제 비유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엔 이제 그렇게 가는 흐름이고 자, 그래서 또 결론은 뭐냐? 뭐 기름값은 지금 현재가 제일 비싼 거죠. 뭐 앞으로는 계속 싸질 수밖에 없고 그런 집이 점점 늘어날 거니까요.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. 과거에 뭐 10몇 년, 20년 전에는 거의 뭐 보기 힘들었던 이제 풍경들이 많이 보이잖아요. 예,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예, 이렇게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태양광이 정말 심심찮게 자주 보이죠. 예, 과거에는 이거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. 예. 그만큼 화력발전소 같은 거를 이제 뭐 덜 써도 되는 거고, 예. 전기를 자체 충당하면서, 예. 이제 그걸로 이제 뭐 물을 데운다던가, 예.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온수를 쓰기도 하고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 기름의 미래는 그래서 더더욱 밝지 않다. 자, 그렇게 얘기하는 뭐 늘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고요. 이거 죄송하네요. 이렇고 자 이거는 뭐 나스닥인데 뭐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. 나스닥이야 뭐 예상이 너무나 쉬운 이제 종목이잖아요. 예, 그래서 뭐 엔비디아라든가 AI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있었던 뭐 젠슨왕이라든가 정의선 뭐 이재용 이런 사람들의 그 모임과 관련해서도 제가 여기 짤막하게 좀 언급을 해놨는데 예, 뭐 한번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별도로 뭐 더 언급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. 아, 항생이에요. 이거 중국 쪽 지수죠. 이 역시도 제가 써놓은 걸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별도로 언급할 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 정리해 놓은 걸 이걸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, 예, 한마디로 그냥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긴 비호감이고, 그냥 전 세계가 다 견제를 하고 있고, 견제를 또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미국이나 유럽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, 예, 현실적으로 이 지구라는 이 영역을 지배하는 이제 진짜 큰 세력 두 개가 이제 미국과 유럽인데, 뭐 미국과 유럽은 한 몸이라고 봐야겠죠. 물론 유럽은 많은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의 편에 서 있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거의 뭐 존재감이 없죠. 그런 나라들은. 예, 대부분 힘 있고 진짜 역사가 좀 있고 나름 그 지역에서 예, 진짜 뭐 속된 말로 짱 먹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미국과 같은 편이잖아요. 뭐 일부 입장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도.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다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뭐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뭐 속된 말로 두들겨 패고 있는데 예, 중국이 잘 나가기가 쉽지 않죠. 예, 그것들을 다 극복해내야 되는데요. 자, 이제 그런 얘기예요. 예, 이것도 읽어보시면 돼요.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. 자, 이렇게 주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, 아, 이 역시도 한번 읽어보세요. 뭐, 제 이제 콘텐츠는, 예, 뭐 서로 이제 보완하고 발전하고,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작용을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한번 해보자는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드는 거예요.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. 예,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 보면서 예, 진짜 이 말하는 것도 뭐 제가 혼자 하고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듣잖아요.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제 앞에 청중들이 없을 뿐이지. 어쨌든 그와 형식이라든지 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이런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제 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예, 거기에 맞춰 나가는 뭐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스킬이죠.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니까. 그런 어떤 저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뭐 기술이라고 해야 할까요? 예, 그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.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뭐 지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계속 불변일 리는 없고 계속 써먹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써 글로써 이제 분명하게 설명하고 여러분들과 뭐 일방향이긴 하지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예, 뭐
저 자신도 공부가 되고 스스로 이제 또 이렇게 배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에게도 좋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뭐 생각하지 못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 가정에서 쓰는 어떤 에너지 체계가 하이브리드라는 생각은 여러분들도 못 해보셨을 거예요. 거의 대부분이. 뭐 이런 거, 야,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. 라는 걸 여러분도 접하고,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방식도,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, 저 영상 보는 이 10분은 진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치 있고, 정말 투자할 만한 시간이지 않겠을까 싶어요. 자,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예, 여기까지 또 들어주시고, 봐주시고, 읽어주시고,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